그다음에 이제 내장에 있는 근막을 볼게요. 제가 아로마 세라피 배울 때 이 복부 마사지나 이런 부분 어떤 복부의 포인트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적용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근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막으로 에센셜 오일을 흡수를 시켜서 원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내장 근막은 되게 아로마 세라피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옆에 보면은 그 인체 여기는 이 캐벌티라고 해서요. 우리 몸에 어떤 주머니 공간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공간을 이렇게 구획하는 이 경계 있죠. 이 경계가 바로 내장 근막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내장 근막은 이렇게 몸속의 장기를 감싸서 주머니처럼 이렇게 감싸줘가지고요. 몸속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림으로, 해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내장 근막은 다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 층이 있고 바깥층이 있고 그 사이에는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층으로 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게 우리 몸에서 마치 자동차 에어백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어떤 외부의 충격이 가해져도 에어백이 터져서 나를 보호해주면은 그만큼 손상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근막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공간을 확보해서 에어백, 우리 몸이 만든 에어백으로 장기가 감싸져 있으면요. 외부의 충격이 가해져도 그 에어백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장근막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중층이 있으면서 얘네들이 장기들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죠. 계속 움직임이 있잖아요.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요. 대표적으로 심장도 계속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쿵쾅쿵쾅 이 수축과 이완 작용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짜주잖아요. 그리고 폐도요. 허파도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은 폐 공간이 확장이 됐다가 숨을 냈을 때 수축하면서 그 압력으로 공기가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싶은데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 폐가 확장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좀 원 없이 숨 들이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겠죠. 네, 숨을 내쉴 때도요. 이게 좀 쫙 수축이 되면서 숨이 그 압력에 의해서 편안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수축이 안 돼요. 안에 숨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내보내고 싶은데 안 내보내져요. 네, 이게 바로 근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장기들이 원활하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할 수 있게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내장 근막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의 조직이고요. 전체 근육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근막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네, 내장 근막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연결된 전체의 연결 속에 이 내장 근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장 근막에도요. 인대라고 불리는 특수한 근막, 두꺼운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기관들 보호해야 되니까요. 심장도 심외막이 있고 심내막이 있고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간에 플루이드, 액체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외부 충격이 와도요. 얘가 에어백처럼 보호해주는 거예요. 폐는 어때요? 이거는 갈비뼈예요. 네, 갈비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빨간 줄이랑 파랑 줄 얘가 근막이거든요. 네, 여기 지금 이 부분 확단기 이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 이게 바깥쪽 폐를 감싸고 있는 바깥쪽 근막이고 파란색 폐를 감싸고 있는 안쪽 근막 그리고 이 사이에 흰 공간 있죠. 네, 여기는 플레어럴 캐버티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네, 여기에 물이 차거나 해가지고 이게 막 호흡하기 곤란해지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중층으로 되어서 에어백처럼 보호해주고 얘네들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 작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복막이요. 배 전체, 횡격막 아랫부분에 뱃속에 있는 장기들을 감싸서 보호해주고 있어요. 복막에서. 그래서 복막이 보호해주는 여기 이 노란색, 이 불투명한 이 노란색 있죠. 얘네들이 사실 여기 이 앞부분까지 싹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막을 얘네들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장기들을 딱 잡고 있어요. 잡아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고 제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 복막을 이제 우리 몸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 복막도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진한색, 청록색으로 표현된 게 복막이거든요. 이 복막에 감싸져 있는 게 이제 내부 장기들이에요. 네. 이게 지금 스토막 위고, 예, 여기 대장 있고, 이거 소장 있고, 이거 콩팥 있고, 네, 이렇게. 여기 비장이 있고, 내부 장기들이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옆에서 본 모습이요. 여기서는 얘가 대장이고요. 그리고, 이거 위 같아요. 이거 간이고, 그리고 이게 대장, 그리고 얘네들이 소장일 거예요. 네, 이거 대장이고, 이거 자궁이고, 방광, 그리고 이 직장.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단면을 딱 자른 거라서 여기 구멍이 뻥뻥뻥 뚫린 거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다 관처럼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복막에서 또 이 장을 제자리에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장간막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근막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이 장간막이 이 장을 딱 제 위치에, 소장과 대장을 제 위치에 딱 고정을 시켜주고요. 또 이 장간막과 이 창자, 소장과 대장의 이 근육층이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그곳으로 장신경계가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간막은요. 장신경계의 기능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중요한 근막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장간막을요, 실사처럼 이제 3D로 구현을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이 노란색 있죠. 이 부분이 장간막 부분이고, 이 바깥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여기는 횡행결장이고요. 그리고 대장이죠, 대장. 그리고 여기 이 부분들은 소장이에요. 그리고 이 소장이랑 대장을 이렇게 딱 묶어주는 이게 얘네들을 딱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노란색 구조물이 장간막이거든요. 그래서 장간막은 창자, 소장과 대장을 제자리에 딱 고정을 시켜줘요. 얘네들이 중력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막 구겨져 있으면은 연동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제자리에 딱 있을 수 있게 고정을 시켜주면서 이 장들이 연동운동을 제대로 해서 소화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장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항상성을 조절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장간막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신경, 혈관, 림프의 도관이 되는 거예요. 도관이라는 말은요. 길을 이 신경과 혈관, 림프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거거든요. 이 장간막이 보시면은 바로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 장벽에 붙어 있죠. 이 벽은 곧장 무엇이랑 연결이 돼요? 이 근육층이요. 근육층이랑 연결이 되고 바로 이 장간막과 이 장벽 사이 여기에 신경, 혈관, 림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현미경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결합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매끈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무수한 이 콜라겐이 만들어내는 미로 같은 길들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잘 만들어져 있을 때는요. 이런 신경, 혈관, 림프 그리고 이 장간막 자체에 존재하는 그 점액질이요. 체액들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길이 되어줘요. 그 콜라겐 통로가. 그래서 여기 독소가 쌓이지 않고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혈관으로부터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제대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수거해 가게 할 수 있도록 신경세포로부터 제대로 그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신경, 혈관, 림프와의 중요한 소통의 어떤 장이 되기 때문에, 필드가 되기 때문에 이 장간막이 장 신호를 수집해서 국소 반응과 전신 반응을 중재하게 되는 거고요. 네. 결합 조직에 중요한 면역 세포들 다 있었죠. 그래서 이 장간막도 면역작용, 이 장의 면역작용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이 장간막에서요, C 반응성 단백질을 만들어낸대요. C 반응성 단백질은요, 영어로는 C reactive protei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혹시 어디 열나고 아파가지고 병원 갔을 때 우리 염증 수치 좀 검사해 볼게요 하고서 피 검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염증 수치라는 게 뭐냐면은 혈액검사 항목 중에서 CRP라는 항목이거든요. 그 CRP가 바로 C 반응성 단백질, C reactive protein의 앞자를 따서 CRP인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염증의 수치, 염증의 정도는 바로 CRP 수치거든요. 그래서 C 반응성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요, 뭔가 염증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간막이 앞에 보면 지금 면역작용을 조절해 준다 그랬죠. 근데 염증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1차적으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면역 반응의 경과에 따라서 C 반응성 단백질을 얼마나 생산해 낼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순환을 하면서 그런 온몸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장간막이 우리 몸에 그런 염증,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지방 조직을 살펴볼 건데요. 이 장간막 결합 조직 자체가 지방 세포도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합 조직 중에서 특히 이 C 반응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주된 곳은 지방 세포예요. 네, 그 부분은 지방 조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장신경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장은요, 물론 다른 장기들처럼요, 뇌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조절이 되는 장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지배하는 장기죠. 그런데 다른 장기들과 달리요, 자기만의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신호를 내려주지 않아도요, 이 장 자체에 신경세포들이 존재해요. 심지어는요, 장에 있는 신경세포가요, 뇌에 있는 신경세포보다 그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이 뇌세포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장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참 신기한 건데, 장에서 그 신경세포들이 하는 일이요, 뇌에서 신경세포들이 하는 일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자치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뇌에서 물론 뇌와 소통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치 운영이 가능한, 네, 독립 운영이 가능한 우리 몸의 조직이 바로 이 장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뇌보다 더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고 뇌처럼 똑같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하기에 이 장을 또 다른 우리 몸의 제2의 뇌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겉브레인, 장뇌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장신경계, 이 장에 분포하는 신경이요,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간막이요. 우리 지금 살펴본 장간막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간막은 뭐예요? 근막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로마 세라피에서 복부의 근막에 어떤 포인트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
장간막을 통해서 장신경계 그리고 장의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라피인 거예요. 어, 근데 일단 거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들이 이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장신경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로토닌이 뇌에서 1, 2% 분비된다면 장에서는 95% 이상이 분비되고요. 그리고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도요. 이거는 뇌만에 특화되는 것들이야 라는 것들도 장신경계에서 분비가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장에서 분비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뇌만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요. 장도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장신경계가 장간막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간막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장신경계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불통 상태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도 해요. 이 말은요, 이 복막, 그리고 복부에 있는 근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균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개입을 했을 때, 세라피를 했을 때 장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감정적인 치유나 어떤 생각의 전환이나 패턴을 깨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에서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카드를 뽑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에센셜 오일들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로마 상담사, 네, IA의 자격을 가진 아로마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게 되면은 그 포인트, 이게 아로마 인사이트까지 상담을 하면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되는 포인트에 이제 마사지를, 에센셜 오일 적용하게 되는데 그 포인트, 배에 바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감정의 문제인데 이걸 왜 배에 발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장신경계와의 연결성 때문인 거예요. 장신경계가 바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이요? 그 감정이요? 그거를 일으키는 장본인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재미있죠? 이 근막에 대한 부분이요. 저도 파면 팔수록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그 장간막 매끈해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콜라겐들이 만들어내는 길이 있다 그랬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만들어내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장간막의 그 현미경 사진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보니까 간 표면에 그 간을 감싸고 있는 근막 있죠. 그 근막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간 표면에 지금 이렇게 구조물, 미로처럼 만들어진 길처럼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낸 이 구조물들 있죠. 얘네들이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콜라겐이 이런 간을 딱 골격 구조처럼 보호해주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케이스가 되어주는 거죠. 간이 이렇게 케이스 안에 딱 담겨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간을 보호해주는 케이스 역할을 하면서 여기 이런 통로들이 만들어져요. 구멍이 펑펑 뚫린 통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 결합 조직에, 특히 근막에 엄청나게 많은 점액질이 있다 그랬죠. 그 점액질이 여기 고여서 썩지 않게, 독소가 되지 않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통로요, 잘 만들어야지 얘네들이 흘러갈 대로 제대로 흘러가겠죠. 이 통로가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림프관으로 얘네들이 흘러들어가게 하거나 정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엉뚱하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졌다가 이 통로를 만들다가 콜라겐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만들어진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간질액, 엄청난 양의 간질액, 결합조직이 만들어내는 점액질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고여서 독소가 되어 버리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콜라겐을 제대로, 이 통로를 만들 수 있게끔 균형 잡힌 상태로 잘 만들어내게 하는 거 누구의 일이에요? 앞에서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까요? 누구의 일이죠? 콜라겐, 이거.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 이 통로를 정말로 아주 멋진 설계자처럼 잘 만들어서 여기에 체액들이 잘 순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콜라겐 통로를 만드는 거 누구의 일이에요?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 모세포의 일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섬유 모세포가요, 멋진 설계자가 되어서 이 콜라겐 통로를 잘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네. 아로마 세라피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